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역사를 접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이나 사실을 현미경 보듯 깊이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미시경제에 비유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빅 히스토리로 거시경제에 비견될 수 있겠죠. 이 시간에는 인류의 역사,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인류의 탄생과 이동, 그리고 그 이동의 결과가 오늘날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빅뱅 이론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에 처음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등장했습니다. 물리학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은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지질학이 열린 것이죠. 38억 년 전에는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 자기복제자인 RNA와 DNA가 등장했습니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생물학의 출발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 출현했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의 생물 분류 체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린네의 분류 단계 중 하위 체계가 과속종이죠. 같은 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은 같은 선조의 후손입니다. 예컨대 고양이과 동물은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애완고양이와 맹수인 사자까지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하메니데, 사람과인데 여기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중 사람과 제일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인데 그 관계를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00만 년 전에 한 마리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고 다른 한 마리가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머리가 좀 띵하죠.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이름 붙였으니 사실 오만한 것이죠. 아무튼 호모가 속명이고 사피엔스가 종명이죠. 그런데 같은 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서로 짝짓기를 해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됩니다. 예컨대 말과 당나귀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고 신체 특성도 공통점이 많지만 같은 종은 아닙니다. 서로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배를 시켜 노새를 낳아도 노새가 불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되고 각자 다른 진화의 길을 걷습니다. 보통 인류, 인간이라 하면 호모 속에 속하는 종을 말하는데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6종의 인간 종들이 있었지요. 첫 인류는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나타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최초로 석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만 년 전에는 유럽과 중동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했죠. 30만 년 전에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사피엔스가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 나타나 7만 년 전부터 각지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인지혁명이 일어나 역사학이 시작된 것이죠. 정교한 언어를 사용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을 저는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슈타델 동굴에서 발견된 3만 2천 년 전 사자 인간상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죠.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는 불을 사용했고 이전 선조들에 비해 치아와 턱이 작았으며 뇌의 크기가 현대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을 빌리면 만일 그때 살던 사피엔스 한 명이 오늘날의 시체 안치소에 시체로 누워 있어도 병리학자는 특이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프리카 한 구석 고향에서 계속 살지 않고 무슨 이유였는지 7만 년 전부터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인간 종이 갖지 못했던 정교한 언어와 상상력으로 무장하고 말이죠. 그들이 이동한 중동과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와 데니소바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다른 인간 종들이 만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 이른바 교배 이론이죠. 두 번째는 교체 이론으로 서로 싸우다가 인지 능력이 앞선 사피엔스가 새로 주인이 되는 것.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결론적으로 역사상 최초이자 심각한 인종 청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서로 어울려 지금까지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7만 년 전부터 이동을 시작해 오늘날 유일한 인간종으로 지구 전체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빅 히스토리가 현재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인류의 특성과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2002년 북아일랜드의 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의 타투 바네넨 교수가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각국의 평균 IQ 지도입니다. 화살표는 인류의 이동로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별 지능지수 차이에 눈이 가겠죠. 그런데 일정한 추세를 찾아보십시오. 인류 탄생지로부터 먼 곳일수록 IQ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이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 아니라 축복이 된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진취적인 사람들이 이동했을 수 있고, 둘째는 이동하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아 머리가 좋아진 것도 있을 거고요. 둘 중 어느 것이든 간에 이동이 지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인의 지능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몇만 년 동안 북반구의 빙하기가 지속되면서 중앙아시아 대륙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몽골리안들이죠. 따뜻한 온천수가 솟아나오던 바이칼 호수 지역에 몰려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만 2천 년 전에 간빙기가 되어 얼음이 녹아 길이 생기자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몽골, 만주, 한반도와 일본에 정착해 주류가 된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인류의 고향에서 가장 멀리 이동했고 빙하기 혹독한 환경에서 견디며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굳이 철진한 국수주의로 자화자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빅 히스토리가 말하는 팩트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이동이 있었고 한국인이야말로 이 이동을 통해 오늘에 이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8세기 투르크의 명장 톤유쿠크 장군의 말이 그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서 성이란 물질적인 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의 성, 이념의 성, 관습의 성, 편견의 성, 파벌의 성, 우리를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드는 모든 벽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